지난 영상에서 Buy, Borrow, Die 전략을 부동산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은 전략인 거 알겠는데 부동산은 신경 쓸 게 너무 많네 라는 그런 반응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굉장히 강력한 자산이고 여러 가지 혜택, 수익성 또는 세제 혜택 등에 있어서 강력한 자산이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지?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45일 안에 대체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공실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Buy, Borrow, Die 전략의 두 번째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요. 세입자 걱정 없고 또 건물 유지 보수 걱정 없고 1031과 같은 타이밍 압박도 없고 그러면서도 Buy, Borrow, Die의 세 단계를 더 심플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Permanent Life Insurance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생명보험을요 죽으면 돈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이 왜 Buy, Borrow, Die 전략에 가장 적합한 자산 중에 하나인지 숫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한미 양국의 복잡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4월 26일 일요일 저와 지스인컴퍼니의 전문가 그룹이 서울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 1부에서는 한국인 거주자를 위한 성공적인 미국 이민 및 자산관리 전략을, 오후 4시 30분 2부에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세금 및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석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제공되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Buy, Borrow, Die 전략의 내용, 핵심 개념을 한번 리캡 해볼게요. 첫 번째, Buy,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산다 그랬어요. 왜? 그걸 안 판다는 거죠. 안 팔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Borrow, 마찬가지로 자산을 담보로 안 팔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니까요. 비록 그 자산 가치를 현금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산 팔지 않았으니까 계속 내 거니까 계속 올라가는 가치에 대한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ie, 사망 시에 이러한 자산들을 step-up-in basis로 활용해서 그 규정을 활용해서 상속받는 사람들이요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이죠. 생명보험에 적용하면 이 각 세 단계를요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Buy입니다. 세금 없이 자라는 현금 가치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은요 term insurance 아니에요. 정기보험 이런 보험 아니고요. whole life 또는 indexed universal이라고 해서 IUL 같은 영구 permanent life insurance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manent life insurance에는 이 보험료를 내면 그 중에 일부가 적립돼서 캐시 밸류라고 하는 것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보험 상품 안에서 쌓이는 현금 가치는요 보험 안에서요 세금 없이 텍스 프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IRS의 세법상으로요 이 생명보험 내부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요 텍스 디퍼 세금이 이연되고요 또 구조에 따라서는 텍스 프리 아예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일반 우리 투자 계좌에서요 브로커리지 증권사 계좌에서 매년 배당받으면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매각했을 때 내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 프리로 잘한다라는 거, 보험 자체가, 캐시밸류가. 그리고 여기서 또 부동산과의 첫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요. 부동산은요 어떤 부동산 살지, 위치가 어딘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죠. 좋은 물건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생명보험이요 특히 IUL 또는 Variable 이런 상품은요 투자 대상을 제가 직접 선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상품, ETF 상품 살 수 있고요. 채권형 어떤 상품을 살 수도 있겠고요. 혼합형으로 살 수 있겠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처럼 이제 물건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35세에 이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해서요. 매년 5만 불씩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총 투자금은 75만 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현금 가치가요. 연평균 6, 7%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보수적이죠. 사실 더 높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하면 20년이 지난 55세쯤이 되면 현금 가치가 대략 한 200만 불까지 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쌓이는 데 있어서 다 텍스 프리다. 세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왜? 보험이라는 그 랩, 이 상품 안에서 자란 거니까요. 만약에 같은 금액을요 일반 과세 계좌죠 텍서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라고 할 텐데 여기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배당세
그렇죠? 그리고 매매했을 시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실질 수익률이 아마도 깎였을 겁니다. 당연히. 그에 비해 훨씬 더 큰 혜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 안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에는 매년 소득세가 붙죠. 감가상각으로 물론 또 상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심플한 그런 어떤 그 buy, borrow, die strategy의 대상으로서 생명보험의 어떤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생명보험은 그냥 안에서 알아서 세금 없이 차라는 거잖아요. 심플하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단계예요. 자, 이분이 이제 55세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현금 가치가 뭐 한 180만 불쯤 쌓여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필요하죠. 은퇴 후에 내가 생활비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투자 기회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이라면 보험을 해지해서 현금을 받겠다?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료 75만 불 냈는데 여기서 초과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 내가 현금 가치 180만 불이니까 이걸 받는다라고 하면 차액 105만 불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최고 세율 구간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40만 불 이상을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해지하지 않아요. 팔지 않아요. 대신에 뭘 한다? 팔러시 론입니다.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습니다.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를 담보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대출금이요. 소득이 아니죠. IRS 기준에서요. 부채입니다. 세금 안 나옵니다. 자, 둘째, 이러한 대출금은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이 현금 가치를 담보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일반 상업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뭐 저율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또는 넷 제로 론이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요. 심사가 없다 또는 매우 적다. 은행 대출은요. 신용 점수 확인, 소득 증명, 뭐 DTI 비율 심사, 뭐 여러 가지 론 언더라이팅 과정이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에 반해 팔러시 론이요. 심사가 거의 없어요. 내 보험의 현금 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하면요. 대체로 그냥 나옵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그에 반해 또 대출 심사를 얘기해보니 부동산은 어떨까요? 캐시아웃 리파이낸싱 하면요. 어프레이저를 받고 소득서를 준비하고 언더라이팅 거치고 보통 한 달, 두 달은 좋게 걸리죠. 그러니 이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다, 컨비니언하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것도 역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대출을 받아도 뭐다? 내 보험은 그대로 살아있다. 현금 가치는 대출 담보로 잡혀 있긴 하지만 보험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현금 가치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렇죠? 담보로 제공됐을 뿐이니까요. 담보로 제공됐다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사망보험금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현금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망보험금 같이 올라가는 구조의 상품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같이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캐시아웃 리파이낸싱 받으면 부동산 계속 내 거고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이 팔러시 론도 완전히 같은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을 팔지 않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놓치지 않으면서 현금은 꺼내 쓰는 그런 혜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전에 적용을 해볼까요? 현금 가치 180만 불 중에서요. 120만 불을 팔러시 론으로 꺼낸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세금 0이죠. 180만 불 어치를 내가 팔거나 했으면 세금이 얼마고 나올 텐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는 현금에 액세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120만 불로 뭐 하죠? 첫 번째 옵션이요. 생활비로 쓰겠죠. 은퇴 후에 오늘 그걸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매년 뭐 예를 들어 한 12만 불씩 10년간 소득세 없이 생활비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던가 뭐 기타 뭐 401k라던가 이런 걸 인출해서 쓰는 것과 합쳐서 굉장히 텍스 에피션트한 그런 은퇴 소득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이요. 역시 이렇게 받는 자산으로요. 캐시아웃한 그런 팔러시 론으로 꺼낸 자산으로 다른 투자 자산을 살 수도 있겠죠. 이 120만 불로 또 뭐 렌탈 프로퍼티 산다고 쳐요. 그러면 레버리지 활용해서요. 400만 불, 500만 불짜리 규모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나오고요. 가치도 올라가고요. 감가상각 공제도 받고요. 지난 편에 설명했던 부동산을 활용한 buy, borrow, die 사이클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보험의 팔러시 론이 부동산 투자의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원래 생명보험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 가치 계속 불어나고 사망보험금도 유지 또는 상승되고 보험의 모든 혜택이 살아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왜? 대출을 받았을 뿐이지 자산을 판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건 또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금 가치가 계속 쌓이면요. 추가의 팔러시 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55세 돼서 120만 불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65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현금 가치 다시 더 올라서 이게 250만 불이 됐다? 그러면 추가로 50만 불 대출 더 받을 수 있겠죠. 역시 세금은 얼마다? 0.
부동산에서도 비슷했잖아요. 캐시아웃 리파이낸싱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반복할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매번 어프레이절 한다, 언더라이팅 한다, 수수료 한다, 이런 거에 비해 생명보험의 팔러시론, 라이프 인슈런스의 팔러시론은 전화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현금 가치에서 돈을 꺼내 쓰면서 보험 자체는 계속해서 살아서 일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보험은 buy, borrow, die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고요. 단순한 사망 대비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거죠. die예요, die.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망보험금이요,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베네피셔리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있는 거죠.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요, 수익자에게 어떻게 된다? 텍스 프리, 인컴 텍스 프리로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자식들에게 베네핏 갈 때 이 가치 오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아까 얘기했던 이 75만 불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그리고 현금 가치가 300만 불짜리고요. 사망보험금이 500만 불로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쳐요. 그럼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금액은요, 500만 불이겠죠, 자녀가.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75만 불을 불입해서 500만 불을 받았으니까 425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소득세 0이다. 아무도,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상속받는 분도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부동산의 스텝업인 베이시스요,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상속받은 자산의 그 부동산의 베이시스가, 원가가 올라서, 시가로 올라서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0인 그런 거잖아요. 생명보험은 어떻다는 거죠? 사망보험금인데 애초에 소득세 자체가 면제라는 거예요. 스텝업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스텝업과 동일한 효과. 그래서 팔지 않아도 그냥 현금 받는 거니까 현금화 되는 건데 세금 안 나오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생전에 받았던 팔러시 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에서 그만큼 자동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예컨대 이 팔러시 론이 170만 불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수익자는요, 자식들이죠,는 500만 불의 사망보험금에서 170만 불 뺀 나머지 330만 불을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30만 불 전액 당연히 소득세 면제이고요. 결국 정리하면 생전에 세금 없이 돈을 빌려 쓰고 사망 후에는 보험금으로 자동 정산되면서 남은 금액도 세금 없이 자녀에게 간다. 완벽한 마무리라고 하겠죠.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은요, 아까 부동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위해 이런 것들을 내가 조달하기 위해 아일릿이라고 하는 이 취소 불능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설정함으로써 여기 들어간 자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서 빠지면서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앞서 얘기했던 그 큰 규모의 자산에 대한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세도 면제,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면제하고, 이게 생명보험의 die 단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력이다라고 하겠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과 생명보험, 오늘은 이제 생명보험 얘기했어요. 둘 다 buy, borrow, die 전략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비교를 통해서요, 부동산 당연히 좋은데 이 생명보험이 갖는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뭔지를 한번 더 보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관리 부담이요. 보험은요, 생명보험은요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꽤 크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것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입자 월세 제대로 안 내면 이빅션 해야 되죠. 건물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해야 되죠. 에어컨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되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쓰면 관리비 나가고, 직접 관리하면 또 시간이 나가죠. 그에 비해 생명보험은 관리할 게 없죠. 보험료 납입하면 현금같이 보험 안에서 알아서 잘하고요. 세입자도 없고 건물 유지 보수도 없고 공실 리스크도 없습니다. 내가 출장을 가건 한국에 갔건 잠을 자고 있건 은퇴했건 현금같이 조용히 불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buy, borrow, die 전략의 핵심이 자산을 보유하면서 가치 상승을 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생명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환이요, 1031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게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buy, borrow, 그러니까 팔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이제 1031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죠. 강력한, 대단히 강력한 도구인 것은 한데 여전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있는 거잖아요. 뭐 매각한 뒤에 대체 부동산을 45일 이내에 찾아야 되고 180일 이내에 매입을 완료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은요, 대체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요, 또한 원하면 다른 생명보험으로 또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팔러시를 팔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것도 1035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원리는 1031과 같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인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요, 1035는 그 보험에 있어서의 다른 보험으로의 이 갈아타는 그런 것은 1031 부동산보다 훨씬 더 심플하다. 예컨대 뭐 45일 데드라인, 180일 데드라인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금 가치가 새 보험으로 그대로 이전되면서 세금은 0이니까요. 더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또한 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뭐 그 밖에도 뭐 유동성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속도 차이도 크죠. 부동산에서 돈 꺼내려면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프레이저, 언더라이팅, 클로징 보통 한두 달은 최소한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급한 투자 기회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 뭐 2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이건 뭐 더 큰 일이잖아요. 리스팅하고 바이어 찾고 에스크로 클로징 수개월 되는 거죠. 근데 생명보험의 팔러시로는요 그렇지 않다. 며칠이면 된다. 전화 한 통, 온라인 신청, 끝. 신용심사 필요 없고요. 소득 증명 없고요. 어프레이저도 없어요. 현금 가치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혜택이 있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볼까요? 보장이냐 변동이냐. 부동산 가치는요 시장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위기요. 부동산 가격 뭐 30, 50% 폭락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임대 수입도요 경기에 따라 변동되고요.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0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생명보험, 특히 홀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현금 가치가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최저 수익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현금 가치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IUL, 인덱스 유니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어, 최저 수익률이 설정돼 있어서도요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그런 구조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보험금은요 대체로 확정 금액이잖아요. 가입할 때 정해진 이런 사망보험금이 계속 가게 되면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은 상속했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요 컨시스턴한 그런 지급액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 시에 이 die 단계에서요 또 차이죠. 뭐냐? 부동산은 상속받으면 그 자녀가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팔아야지 현금이 되잖아요. 팔려면 시간도 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는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달리는 모기지, 세금, 보험료 등을 상속인이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 또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어떨까요? 보험회사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잖아요. 빠르면 몇 주 내에 받죠. 결국 그 말은 자녀가 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으로 다른 뭐 상속 관련된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대출 갚을 수 있고요. 상속세 납부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부동산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buy, borrow, die의 이 스트래터지에 가장 적합한 자산으로서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또 생명보험이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부동산이 갖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현금 흐름, 그리고 생명보험은 심플, 예측 가능성, 유동성, 관리 부담 제로,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이 하자. 부동산의 현금 흐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자산 키우면서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세금 효율성 그리고 유동성으로서 안전망을 만들자. 두 자산을 동시에 병행하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부의 보존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도요 크로스보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생명보험금의 어떤 사망보험금, 미국에서는 소득세 면제인데요.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 보험 사망보험금 수령하면요 이건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율 꽤나 높은데 면제 한도가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보험 가입했을 때 또 신고 의무가 있죠. 해외보험 가입 신고 의무라는 것들이 또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었을 때 현금 가치가 또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도 잘 챙겨야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팔러시 론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송금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외환 규정 검토가 필요하겠죠. 사실 웬만하면 안 가지고 가는 게 좋긴 할 텐데요. 뭐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설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크로스보더 한국에서의 이런 buy, borrow, die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 생명보험 자체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이 챙겨야 될 것은 미국 관련 법,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세법, 뭐 외환 규정, 기타 뭐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이러한 크로스보더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buy, borrow, die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 회사로서 저와 저희 제이슨컴퍼니의 전문가 그룹이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생명보험을 활용한 buy, borrow, die 전략입니다. buy, permanent life insurance에 가입해서 현금 가치를 세금 없이 키운다. 투자 대상 내가 선택하고 관리할 것도 없다. borrow, 현금 가치를 담보로 팔러시 론을 받아서 세금 없이 현금을 사용한다. 심사도 없고 며칠이면 나오고 보험은 살아있기 때문에 현금 가치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망보험금도 유지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 다음 die, 사망보험금이요 소득세 면제로 자녀에게 바로 지급된다. 그리고 아일릿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까지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더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높은 그런 아이템이라면
생명보험은 철벽 수비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세입자 걱정 없고 건물 걱정 없고 1031 타이밍 압박도 없고 뭐 시장 폭락에도 원금 보호되고 바이 바로 다이의 세 단계 심플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이 두 자산을 같이 활용하면 미국의 부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완벽한 세금 최적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